테슬라, 오렌지 롤렉스, 핑크 마이바흐, 필리플레인, 이건 패션이고 마약 이름이죠. 어떤 신조어가 등장했고 이 마약이 얼마에 팔리고 누가 이거 팔고 있고 이런 정보까지 전부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다크웹을 600만 페이지를 학습했다고 해요. 이게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진짜 너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과 방패 싸움이다. 오늘 한 끗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범죄만 전문적으로 학습시키는 AI라고 하니까 약간 으시으시해요. 아, 예. 이름부터 다크웹 전문 AI, 디스토피아, 뭐 사이버펑크한 그런 느낌을 좀 주는데요. 이게 범죄를 전문적으로 저지르는 AI가 아니라 범죄자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AI입니다. 다크버트라는 이 다크웹 전문 AI가 다크웹을 600만 페이지를 학습했다고 해요. 마약상들이 이 마약을 얼마에 팔겠다 내지는 해커들이 어떤 기업이나 정부의 기밀을 빼돌려서 이거를 얼마에 팔 테니까 비트코인 얼마에 주겠냐 이런 어떤 범죄 정보들을 전문적으로 학습했더니 이런 범죄자 잡는 범죄 전문 AI가 탄생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다크웹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작 다크웹 뭔지 이렇게 설명해보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선배가 평소에 이 정보를 검색할 때 뭐 어떤 검색 엔진을 쓰시나요? 나 뭐 똑같이 뭐 나 구글, 네이버. 그렇죠. 보통 쓰는 검색 엔진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검색 엔진들이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의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표면상으로 노출된 정보들. 그래서 서피스 웹이라는 단어, 표면 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이 숨겨진 정보들은 보안 문제로 내지는 유료 정보이기 때문에 접속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있다고 하죠. 뭐 기업 정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딥웹이라고 하고요. 깊이 숨겨져 있다고 해서 딥웹 중에서도 가장 심해 있는 특수한 브라우저만을 써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웹을 다크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뭐 크롬이나 이런 걸로는 접근을 못 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 다크웹에 접속하려면은 보통 토르라는 브라우저를 많이 써요. 이 양파 모양이 그려져 있는 브라우저인데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 거고요. 토르를 통해서 접근하는 다크웹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은 온갖 범죄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령 예전에 손정우가 만들었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기억나십니까? 웰컴 투 비디오였죠.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다크웹이라는 단어가 유명해진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아동 성착취물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업이나 국가의 기밀을 해킹해서 파는 그런 정보들이라던가 마약 정보라던가 심지어 살인 청구 사이트까지 있었다고 해요. 제가 직접 주말에 이 판교에 있는 보안업체 이 다크버트를 개발한 곳에 직접 찾아가서 다크웹의 범죄 정보들을 어떻게 분석하는 건지 한번 직접 보고 왔습니다. 주말에? 네, 맞습니다. 네, 직접 차 몰고. 네. 직접 모시고? 네, 이건 범죄 잡는 AI 다크버트를 적용한 다크웹 검색 엔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륙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또 부문별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유출됐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직접 한번 간단하게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에 있는 여권 정보 그리고 일본 정부 데이터베이스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메일 접속번호, 우크라이나 투표자 정보, 중국과 한국의 병원 환자들의 개인정보 담긴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이렇게 다 털리냐? 한국의 수백만 명의 데이터 앱 사용자들의 해킹 정보, 뭐 이런 유출 정보를 팔겠다는 글들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랜섬웨어 빅팀 인 유럽 인 더 라스트 2 months. 발음 죄송합니다. 랜섬웨어 피해가 유럽에서 어떤 피해가 있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블랙캣이라는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랜섬웨어 그룹이거든요. 이곳에서 프랑스 컨설팅 업체의 데이터를 유출했다. 그 샘플 이미지 그리고 게시물의 링크 언제 유출했고 비트코인 얼마를 달라 등의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주고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보 유출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의 식품업체라든가 의료업체에서 유출된 정보와 링크, 게시물 캡처, 이 샘플들까지 보여주네요. 요즘에 무엇이든 물어보면 답해준다는 챗GPT에게도 물어봤는데 최근 정보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구글 뭐 바드 같은 거에 물어봐도 뭐 일부 정보를 좀 제시해주긴 하는데 보통 기사에 나온 이미 알려진 거라던가 아니면 너무 정보가 자세하지 않아서 진위 체크가 안 돼요.
이런 범죄가 다크웹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엠번방이라던가 여러 범죄로 문제가 됐던 텔레그램에서 이 마약 거래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텔레그램에서 유명한 이 마약을 파는 채널들이 있어요. 이 채널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이제 크롤링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 봤더니 다크버트로 검색한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1분기랑 2분기로 나눠서 했어요. 네. 2분기는 뭐 전체 기간을 하지도 못하고 한 6월 초까지만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요. 1분기 대비 2분기에 마약 거래 건수가 54%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네네.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이 11,000건, 경기도가 12,000건, 부산과 인천이 각각 10,000건 정도 규모로 나옵니다. 그 특이한 게 서울에 있는 다른 도심들, 시내 다른 도심들은 전부 대부분 다 줄어들었는데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면서 홍대만 3배 넘게 늘었어요. 또 경기도에서는 남양주가 10배 넘게 마약 거래 정보가 급증했습니다. 남양주를 좀 근거지 같은 걸로 삼는 그런 조직들이 좀 있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에서 만약에 이 정보를 활용한다면은 홍대랑 남양주를 뭐 빡세게 집중해서 수사를 해라, 뭐 이런 좀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AI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AI가 어떻게 이런 지역적으로 여기서 지금 마약 거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저기는 줄고 있고 이걸 얘가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이 다크버트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신조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추론 능력입니다. 왜 이런 능력이 필요하냐면은 핑크 마이바흐, 필리플레인, 이건 패션 브랜드고요. 오렌지 롤렉스. 이 롤렉스 어떤 로고가 이게 알약에 아예 새겨져 있어요. 테슬라 로고가 마찬가지로 마약에 새겨져 있죠. 요즘에는 이 마약들이 이렇게 막 명품 브랜드처럼 막 브랜딩을 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은어들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정보들을 수사관들이 전부 다 파악해서 수사를 하기는 사실 정말 어렵죠. 다크버트는 600만 페이지의 다크웹을 분석하고 또 이런 텔레그램 게시물들을 분석하면서 이 마약 관련된 문장을 분석하고 이 범죄 용어들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고도로 발달시킨 거예요. 이게 다크웹에 있는 마약 쇼핑몰이에요. 이 제목이 더치 MDMA 필리플레인. 이 더치가 네덜란드고 MDMA가 엑스터시, 유명한 마약을 의미하고요. 필리플레인이라는 게 독일의 유명 명품 브랜드예요. 이 제목에서 MDMA라는 마약 이름을 가리고 다크버트에게 퀴즈를 내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가 뭘까? 이걸 필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빈칸을 맞추는, 퀴즈를 맞추는 능력을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크버트의 원래 기반이 되는 구글의 버트 AI는 MDMA 대신에 가수, 운전사, 프로듀서 이런 단어들을 제시를 했어요. 알약 사진이 있고 필리플레인이 있는데 이 상황을 연결해서 이해하지를 못한 거네요. 아, 그렇죠. 그럼 뭐 네덜란드에 있는 가수 필립 씨 아니면 뭐 운전사 필립 씨, 뭐 프로듀서 필립 씨 이런 대답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약 관련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크버트의 경우에는 뭐 어떤 단어를 제시했냐면 필, 옥시라는 게 옥시코돈이라는 어떤 마약성 진통제의 준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샴페인, 엑스터시를 샴페인에 타서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런 마약 관련된 우리도 잘 모르는 이런 은어나 관련된 범죄 용어들을 이렇게 정확히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페이지의 어떤 이 범죄 정보들 사이에서 최근에 어떤 마약들이 잘 나가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줄줄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요새 잘 나가는 마약은 뭐예요? 다크버트에게 물어봤습니다. 4월, 5월에 텔레그램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마약 은어. 우리나라에서요? 네, 마약 거래 정보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게 뭐니? 라고 물었더니 캘리포니아 선샤인 아니면 비세이프 뭐 이런 단어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런 게 다 마약 이름이에요? 네, 저도 잘 몰랐는데요. 구글 같은 데서 검색한다고 잘 나오진 않고 은밀하게 쓰이는 마약 은어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범죄를 잡는 AI로 지금 학습을 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진짜 너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소지가 좀 있지 않아요? 기술 발전에 있어서 항상 명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도 걱정하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어차피 해킹이라는 어떤 기술이 발전했을 때 화이트 해커랑 블랙 해커가 나눠서 블랙 해커가 돈을 이제 뜯으려고 공격을 하면 화이트 해커가 보안을 위해서 막았듯이 지금 AI 기술이 이미 개발됐고 또 다크웹에서 이미 범죄가 판치고 있는데 이 범죄 정보들을 충분히 분석해서 빠르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AI가 필요한 거 아니냐. 최근에 많이 이제 화두가 된 게 리스판서블 AI라고 합니다. 책임 있는, 신뢰성 있는 AI라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AI를 기술을 만들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력은 창을 만드는 사람들 말고 방패를 만드는 사람들 손에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AI 윤리라는 것 자체가 AI는 윤리가 없어요. 결국 인간의 윤리가 얼마나 정립되어 있느냐. 우리가 오프라인상의 윤리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 사이버 세계에서 AI를 통한 뭐가 윤리고 아닌지 저도 지금 정립이 잘 안 돼 있거든요. AI 시대의 윤리를 정립하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을 세워주고 우리가
통제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